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어머나, 유영주 선생님. 잘 들리세요? 네, 네, 수진 선생님, 하이. 잠깐만요. 이지영 선생님, 화면이 지금 난리 났어. 잠깐만요. 제가 컴퓨터가 이상한가 봐요. 다시, 나갔다 다시 오실래요? 네, 다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네. 지금 못 찾아오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안내 드리느라 조금 걸렸어요. 타경희 선생님도 오셨고요. 엔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긴 어디실까요? 여기 차 안이에요, 사실은요. 네. 미영 선생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몇 분 더 오셔야 되는데, 뭐, 신청하시고 그냥 기부만 할게요.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오늘 좀 오붓하게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각 9시 1분이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네, 잘 들립니다. 선생님, 내 스타일 어때요? 있습니다. 파격적인가요? 마음에 드세요? 네, 든다고 해야지 어쩌겠어요, 지금. 한번 바꿔봤어요. 이게 5년 전 머리인데요. 좀만 더 있으면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뭐, 이렇게 비슷한 분들도 있고, 더 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좀 전에 이러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들었는데, 밑에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선생님도 그거 느끼시나? 모르겠네. 어쨌든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뵈서 너무 좋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전에 오셨던 분들도 있고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요. 지영 선생님이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있습니다. 아프셨어요? 조금요. 네네. 정린 선생님은 더 영해지셨네요. 제 목소리가 작게 들리세요, 선생님? 저는 저는 지금 최대한 그 마이크 볼륨은 제일 큰 소리거든요. 혹시 너무 작아요 하시면 좀 남겨주실래요? 작게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네. 괜찮으시고요? 네, 네, 아니면 잠깐만 계셔보세요. 제가 이어폰을 끼고 마이크를 입에 대고 한번 말해볼게요. 더 잘 들리는지 한번 보세요. 또 오셔야 해서 지금은 어떠세요? 잘 들리시나요? 이게 훨씬 나은가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자, 4분 기다렸고 더 안 기다릴래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차 특수홀 컬리지 보수교육센터고요. 이번 달은 의미가 커요. 보셨겠지만 모두 다 기부천사님들이세요. 이번 세미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주셨고 그걸 기부할 건데요. 어디에 할 거냐면 서울 은평구에 흰돌회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왜냐면 미혼모 여성들이 자가를 놓고 집으로 가기 전이거나 어디 뭐 보호소로 가기 전이거나 아이들과 이 엄마들을 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강제로 음소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시끄러워서 제가 끄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나중에 질문해야 할 때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를 위해서. 자, 힌도레는요, 그런 미혼모를 위한 보호시설이에요. 세상에 많은 기부도 단체도 있고 뭐 도와주는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데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싶고
배고픈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은 많은데 마음이 아프거나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또 많지만 이렇게 좀 많이 소외계층, 누구나 쉽게 손 도와줄 수 없는 분들을 좀 찾다가 흰도래를 첫 번째 기부 대상으로 선택을 했어요. 아마 마음으로 동감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 주셨을 것 같고 사정을 들어보니 사회에 다시 나가고 싶어도 힘들어서 힘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못 가는 미혼모 엄마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교육의 힘을 받지 못해서 뭔가 잡을 갖고 싶은데도 아직 겁이 나서 어린 친구들도 많고 어린 엄마들도 많고 또 나이 있으시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분들도 있고 해서 여하튼 우리는 엄마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해서 엄마도 돕고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힘돌래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가 끝나고 나면 월요일에 전달을 하고요. 선생님들께 뭐 감사합니다 이런 막 이제 메시지 오겠죠. 그러면 선생님 이름 빠바바바고 봐가지고 우리의 이름으로 도와줬습니다 이런 기분 좋은 일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해요. 이름이 남는 거니까요. 그렇게 갈 거고요. 이 뜻에 동참하시고 조화들 해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세미나는요, 강의 위주라기보다는 실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조언을 드리는 시간이라서 프리미엄 코스를 들어보신 분들은 각자에게 필요한 질의응답을 하고 코칭받는 시간들이 끼어 있어요. 베이직 듣는 분들은 아마 그런 기회들이 없었을 텐데, 프리미엄 하신 분들은 왜 하는지 알아요. 맞나요, 프리미엄 선생님들? 그리고 코칭 하신 분들은 코칭 계속 하고 싶지만 뭐 기회가 닿지 않을 분들도 있고 여하튼 그러한 코칭 기회를 갖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해진 내용도 좋지만 나에게 필요한 얘기, 나에게 필요한 꿀팁, 나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가는 게 진짜 세미나의 의미가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질의응답을 받기 전에 공개 수업, 모의 참관 수업, 또 부모 참관, 부모 참여, 공개 수업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오늘은 더 많고요. 아직 한 번도 티칭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실제로 영어 강사님들이 아이들과 호흡하는 일 외에 행사나 이벤트로 다루어야 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또 그때 나는 평소와 다르게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나눠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잘 들려요. 네. 화면 공유도 먼저 시작을 하고요.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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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공개 수업이 뭐죠? 공개 수업. 그냥 딱 공개 수업 들으면 뭐가 떠올라요? 정린 선생님, 공개 수업 하시나요, 올해? 아마 하실 거예요. 6월, 7월쯤, 6월쯤에, 아니 5월 말, 이 정도 하시게 될 건데, 공개 수업 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거예요?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했거든요. 공개 수업 하면 떠오르는 거. 글쎄요. 그러면 김영주 선생님, 공개 수업 딱 뭐가 떠오르세요? 나에 대한 평가? 평가 음, 자리. 음, 어쩔 수 없이 공개 수업은 누군가에게 나의 수업을 말 그대로 오픈하는 장소인지라 학교에서나 원장님들이나 기관들은 평소에 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보여주세요라는 지침은 주지만 평소에 하는 대로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셨어요? 엄마들이 할 수도 있고 뭐야 준비 하나도 안 했네 이럴 수 있어요. 또 말 그대로 내 수업을 보여주는 거죠. 자이든 타이든 내 수업을 공개, 오픈하는 시간이라서 누군가의 시각으로는 우리 수업을 평가 아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스트레스이기도 하고요. 힘들어요. 절대로 재미있는 수업, 또 하고 싶은 거,
즐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 공개 수업이 내 티칭 생활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좀 약간 적대적이었던 엄마를 내 편으로 만들 수도 있고, 원장님, 멘토 선생님, 수석 선생님, 뭐 교장 선생님, 나를 좀 탐탁찮게 여겼던 분들에게 내 실력을 빵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만드느냐로 내 수업은 내가 만든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대로 보여줘 보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자, 공개 수업 심플합니다, 오늘. 공개 수업 전중으로 나누면 준비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실제로 공개 수업을 실행하는 그 날이 있겠죠. 공개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사후 관리가 또 필요할 거예요. 모든 게 3스텝이에요. 전중 후. 수업도 우리 항상 before, while, after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공개 수업도 전중 후가 있을 거예요. 그럼 공개 수업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들, 챙겨봐야 할 것들, 한 번쯤은 점검해봐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자, 공개 수업 첫 번째 질문 많이 하셨어요. 어떤 주제 선정을 해야 될까요? 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자, 보이시죠? 쉽고 익숙한 주제 선정이 필요합니다. 간혹 이런 분들 계세요. 공개 수업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실력 있는지 엄마들한테 뽐내고 싶어. 이런 기분 때문에 평소에 하던 것보다 좀 더 어려운 거 정하시고 활동도 막 비비꼬기도 하고 평소에는 아이들하고 하지 않던 새로운 거 막 들고 와가지고 시도를 하세요. 공개 수업에. No. 공개 수업은 시도해서 실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원래 하던 익숙함에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새로운 걸로 챌린지업 하는 시간이 아니랍니다. 또 특히 왜 익숙하고 쉽고 뭐 엄마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라고 하냐 하면 공개 수업에 오는 학부모나 참관하는 누군가 평가자들은 평가자의 자세로 불렀기 때문에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 엄마나 참관하고 있는 사람들을 학생처럼 부리세요. 이 사람들도 오늘 내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 생각하고 그들 수준에 맞추어서 수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럼 그들도 학생 입장에서 즐기게 돼요. 즉, 내 수업을 듣고 있는 모두를 학생의 입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평가자도 학생의 입장에서 같이 즐기다 보면 평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 재밌다 나도 할 수 있는데 마음속으로 내가 묻는 질문에 막 대답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면 엄마도 선생님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주제이면 더 좋겠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아니 내가 원래 진도대로 가자면 이번 주에 해야 할 진도가 있는데 공개 수업 시즌에 맞춰서 하려니까 그 진도를 나가자니 원래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을 칠 수는 없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해야 될 거라기보다는 이전에 했던 것들 중에 애들이 좀 잘하는 거, 재밌어 하는 거, 그걸 가지고 다른 활동을 끼워서 보여주는 것이지 챌린지업 하거나 새로운 거 시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 주제 선정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어차피 공개 수업은 그날 하루 잠깐 보여주는 것이지만 결국은 평소 내 생활과 그 수업하는 루틴과 엄마들과의 관리, 관계 형성, 아이들의 학습 훈련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따라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는 정말 이상하게 했는데 그날 잠깐 뭔가 눈가림으로 가려서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것들은 표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들도 어색해요. 원래 하던 대로 아 하면 하고 손발이 쫙쫙 맞아가지고 선생님이 쫙쫙 진행하는 대로 따라오면 와 호흡 잘 맞네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케미 너무 좋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하는데 평소답지 않은 선생님의 모습으로 아이들이 어색합니다. 반응이 얼음처럼 변해버릴 수도 있고요. 평소엔 잘 뭐 그냥 대답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들어눕던 아이들이 왜요? 선생님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상한 질문 막 쏟아내기 시작하면 얼굴 벌겋게 달아오르죠. 즉 할 수 없어요. 그다음 학부모 관리 왜 평소에 하라고 하냐면 일반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시는 파견하시는 분들은
나는 학부모 관리는 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오며 가며 부딪히는 학부모님 뵐 때마다 눈인사 하시고요. 혹시 특강, 정규 수업 끝나고 이상 수업 하실 때는 적어도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상담 전화 한번 해보세요. 엄마하고 인사를 터놓는 거예요.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내가 아는 사람을 가서 만나는 거랑 생전 본 적도 없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수업에 가서 나 누구 엄마예요 인 척하고 서 있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평소에 나랑 인사를 나누고 소통이 있던 엄마들은 학부모 공개 수업에 오더라도 내 수업에서 조금의 실수가 있어도 안아줄 힘이 있는데 포용력이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일 경우 관계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소 생활훈련, 아이들의 훈련, 그다음에 학부모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그다음 균형 있는 활동 배치와 세밀한 계획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평소에도 우리 강의에서 선생님들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타이트한 계획안 짜시나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 100점, 1000점.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 평소 수업에서는 그냥 내일 액티비티 뭐 하고 인트로에 뭐 하고 노래는 뭐 틀고 진도 어디까지 나가고 이 정도 생각하고 루틴 정도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공개 수업만큼은 헬로부터 굿바이까지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정도로 짜세요. 선생님의 머릿속으로 처음부터 그 끝까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 꼭 필요합니다. 돌발 행동들이 나와요, 아이들이. 또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면 선생님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미리 내가 계획해 놓은 루틴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길로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줄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걸 왜 하라고 하는 거냐면 가끔 이래요. 난 평소에 좀 캄한 사람인데 차분한 사람인데 엄마들이 오기 때문에 좀 액티브한 거 하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평소에 나는 하지 않던 TPR 위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막 방방 뛰는 위주로 막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내 에너지에 지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서 좀 힘을 빼고 어디를 하이라이트를 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한 거 없이 그냥 방방방방방방 터지다가만 끝나면 엄마들도 정신이 없어요. 이 선생님이 뭔가 열심히 한 것 같기는 한데 수업을 한 거야, 체육을 한 거야, 뭐 놀기를 한 거야, 뭘 한 거지? 이렇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활동 배치가 달리 말하면 내가 준비한 활동을 하이라이트가 어딘데? 약한 부분은 어딘데? 엄마들을 좀 끌어들일 부분은 아이들을 끌어들일 부분은 어디고 팡 터트려줄 스포트라이트 받을 부분은 어디야? 이런 계획, 전략을 짜는 거예요. 오케이? 모든 활동이 다 캄해서도 안 되겠죠. 너무 루즈해지니까. 그거 균형 있게 활동 배치하는 순서도 잘 생각하시고요. 계획안 아주 세밀하게 짜라. 이때 꿀팁이라면 꿀팁이고 하나 더 드린다면 우리 반 아이들이 20명이다. 그러면 그 20명을 헬로부터 굿바이까지 한 명씩 어느 단계에 누구에게 질문을 1대1로 던질 것인가를 짜세요. 이거는요, 선생님 계획해 두셔야 돼요. 내 머릿속에 있잖아요.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대답을 잘 할 것 같은 아이, 너무 조용한 아이, 인사라도 물어보면 예스라도 할 아이. 왜냐하면 공개 수업에 오는 엄마들은 누구만 보죠? 다른 아이들 보나요? 관심 없어요. 내 새끼만 중요해. 일단 우리 엄마는요. 내 아이가 우리 선생님과 호흡을 하나, 대답을 하나, 또 선생님만 쳐다보겠죠. 선생님과 우리 아이만 보는데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이만 특별 관리를 해주나 이게 궁금해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특별히 한 번 더 눈길을 주나 관심이 있나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다 시켜주지 않아도 돼요. 준비한 활동을 다 시켜주지 않아도 돼요. 뭐가 중요하다? 아이들의 이름을 내 입으로 한 번씩 불러볼 타이밍이 필요해요. 근데 이걸 미리 생각해두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불렀던 애들만 계속 부르게 된다? 왜? 잘하는 아이만 계속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린이 잘한다, 정린이 굿, 계속 정린이 칭찬만 하다 끝날 수 있어요. 정린이 엄마는 기분 좋겠지만 다른 엄마들은
뭐야? 이러고 끝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라. 모두에게 나는 관심이 있다. 모두를 다 데려간다. 이걸 보여줄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초대장 보내시나요? 공개 수업 초대장. 자, 유치원 선생님들은 초대장 담임들이 보내니까 보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한테 시키세요. 내일 영어 공개 수업 하니까 엄마들 초대하는 날에 집에 가서 뭐 친구들도 엄마들도 초대해 주세요. 많이 불러야 돼요. 왜? 잔치한다고 잔치날을 받아놨는데 실컷 행사 준비를 했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긴장도 했고 아이들도 긴장하고 같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손님이 없으면 흥이 안 나요. 선생님이 흥이 없어서 성취감이 없어. 공개 수업은 뭐니 뭐니 해도 막 좀 북적북적하고 와 관심 있어서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입소문을 내줄 사람들을 불러야 돼. 그래서 초대장 보내세요. 어머니 오늘 오시면 어떠어떠한 것들을 할 것이고 우리 아이들도 나도 준비를 했어요. 와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즐겁게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응원하러 와달라고 보내는 거예요. 초대장 방과 후 하시는 분들은 꼭 보내세요. 따로 그 카드로 보내지 않더라도 뭐 메시지만 보내더라도 꼭 오시기 전까지 행사를 막 알리시는 거예요. 그다음 그 날짜를 받아놓고 나면 공개 수업 리허설을 해야 될까요? 준비. 공개 수업 연습. 따로 말하면 발표회 전에 아이들하고 연습하듯이 우리 아이들하고도 공개 수업 연습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지영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다 보여주진 않더라도 아이들이랑 어느 정도는 루틴을 조금은 한두 번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아. 필요하다. 그런데 이거죠. 네, 패를 다 까지 마라. 하지만 네, 감을 가질 수 있게 어느 정도는 오픈해서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도록은 만들어줘라. 이 정도 맞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공개 수업 리허설 하셔야 돼요. 꼭 하세요. 그런데 이런 거요. 한번 이런 선생님들 계세요. 실제 예입니다. 선생님,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소속 선생님들 학교나 기관에 가서 수업 모니터링을 해요. 음. 그 선생님들이 내가 등장하는 날 제일 싫겠죠. 그 실장이니 뭐니 모니터링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뒤에 서서 발표를 시키니 어쩌니 수업을 왜 그렇게 하니 많이 막 체크리스트 하고 지적질을 막 하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 도움이 되기는 해요. 공개 수업 전에 일단 그걸 많이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하고 짜요.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만들어요. 자, 공개 엄마들이 내려오실 건데 오면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할 거야. 그럼 너희들이 뭘 한다고? 그렇지. 이렇게 노래하고 나서 자, 그다음에 이제 플래시카드를 할 거야. 플래시카드 끝나고 나면 책을 펴라고 할 건데 모든 걸 애들에게 다 알려주고 루틴을 외우게 해서 손발이 척척척척 맞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당일이 되면요. 선생님도 긴장하고 아이들도 긴장하는데 뭐 때문에 긴장하냐면 외운 대로 되지 않을까 봐 긴장해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이제 손발을 맞춰놨다 보니까 플래시카드를 다음 걸 펴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그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그려지세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리허설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이지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할 전체 루틴을 한번 맛보기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개 수업에서 내가 매칭 게임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매칭 게임을 아이들하고 간단히 해볼 건데 그날 할 키워드나 키 익스프레션이 아니라 다른 키워드나 키 익스프레션으로 이 게임하는 방법이 몸에 익혀지도록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즉 게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올풀 영어로 디렉션을 주더라도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만들어 두는 거죠. 이게 리허설이에요. 오케이? 그다음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숨겨두세요. 다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개 수업에서도 아이들의 반응 중에 우와 이게 한 번은 나와야 돼요. 즉 살아있는 찐 반응 있잖아요. 아이들이 우와 재밌을 것 같아요. 저요 내가 하고 싶어요. 즐길 수 있는 이 순간도
보여주는 전략이 좀 필요한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마치 아이들이 다 해본 듯 재미는 하나도 없고 흥미는 없지만 막 뭔가 뭐 이런 느낌 말보다는 실제로 아이들이 이걸 즐기고 있는구나. 우와, 아이들이 도전도 하네. 이게 짜고 치더라도 어느 정도는 살아있는 거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죠? 공개 수업 리허설 꼭 필요하지만 다 까지 마라. 꼭 필요한 거는 좀 남겨둬야 한다라는 거. 그다음 교구 학습 보조를 꼼꼼히 챙기세요라고 말씀을 제가 맨날 드려요. 항상 드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생님들이 늘상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내일 수업에 필요한 거는 그냥 그 늘상 들고 가던 가방에다가 플래시카드 바꾸고 뭐 사람이 긴장을 하고 막 바쁘다 보면 어느 거 놓칠 수 있거든요. No. 이날은 마카펜 하나, 지우개 하나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다 챙기세요. 그다음 플래시카드를 넘길 때에도 허둥지둥 되지 않도록 내가 넘겨서 보여줄 순서대로 세팅해서 들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 뭉텅이 그대로 플래시카드 그 파일 그대로 들고 가서 엄마들 보는 앞에서 막 다시 정리하고 넣고 이런 준비 안 된 모습보다는 꼼꼼히 하나씩 다 챙기시라는 거예요. 그다음 이 플래시카드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나서 내가 보드에 붙일 거였으면 보드에 찍찍이 보드리가 있는 건지 자석이 붙는 보드인 것인지 테이프가 필요한 것인지 미리 하나하나 준비를 다 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붙여야지 예상은 했지만 붙지 않는 보드를 들고 있을 경우에는 당황해요. 나도 당황하고 아이들도 당황하고 보는 엄마도 불안해요. 그래서 교구나 내가 쓸 교구, 학습 보조는 꼼꼼히 챙기셔야 된다는 거. 자, 이 정도로 리스트업을 해보았고요. 혹시 공개 수업 전에 이 정도는 해두는 게 좋아요라는 게 있는데 내가 쉐어하고 싶어요 한 거 있으실까요? 경력 선생님들 중에?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거 미리 준비해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교수님, 네, 저는 네, 아직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워서 네, 제가 요번에 다음 주에 공개 수업이 있거든요. 참관 수업이 네, 있는데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 혹시 아이들한테 그 이름표를 붙여줄 수 있는지 조금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제 신학기가 아니니까 이름표를 하다가 이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긴장을 하거나 이러면 아이 이름을 잘못 부르거나 또 이름을 못 부르고 그냥 뭐 red dress 아니면은 뭐 glasses 이렇게 부를까 봐 그냥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선생님이 원장님이랑 상의는 해보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괜찮으세요? 저는 어디 갔을 때 제 아이 이름이 안 불리거나 아니면 좀 잘못 불리면 조금 서운한 감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걸 조금 방지하고 싶어서 부탁은 드려는 봤거든요, 지금. 엄마 마음 다 똑같아서요. 원해서 허락을 해주고 이름표를 붙여주면 참 좋지만 안 네네. 붙여준다면 네. 누구의 이름만 특정하게 부른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러니까요. 불러야 하는 순간은 또 기억나는 애들은 불러주실 거고요. 그거 말고 네네. 활동을 진행할 때 번호를 주고 네. 번호대로 시켜보세요. 아, 암호를 주고 네. 패싱 게임을 하든 무슨 게임을 하든 팀이 나눠질 것이고 팀별로 간다던가 네. 인디비주얼로 가야 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아예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공개 수업 전까지 몇 번 남으셨죠? 수업이? 전 두 번 남았어요. 2번 동안 다 외울 네. 수 없으실 거잖아요. 아이들 이름을. 네네. 음, 네. 이름은 없으니까 선생님이 그룹핑 해둔 상태로 레드 팀, 블루 팀, 뭐 무슨 팀, 팀별로 불러주시거나 아니면 음, 인디비주얼로 해야 할 때 네. 1번부터 10, 뭐 20번까지의 그 번호를 매겨놓고 번호를 네. 번호대로 아이들이 대답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쯤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네네. 시간 단축을 어차피 선생님 공개 수업 해봤자 25분, 30분이잖아요. 20분, 네네. 30분. 20분, 30분에는 아이들 다 부를 수 없다는 거 엄마들도 인지하고 있고, 수업의 효율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을 다 시켜보는 개인 체크업을 위해서 선생님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름이 아니라 모두가 네. 번호가 있구나. 입안의 룰처럼 보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특정 아이의 뭐 누군가 확실히 드러난 순간이 있어서 박수를 쳐줘야 된다거나 이름 네. 호명을 해야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호대로 그냥 이게 루틴화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이시면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제일 네. 좋은 이름 붙여주는 게 좋기는 하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사항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준비를 이렇게 했어요. 내 나름 열심히 이제 한 거죠. 당일날이 된 거예요. 공개 수업 실전입니다. 그러면 실제 공개 수업 실행하는 날이 됐어요. 자, 이거는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엄마들도 많으시니까 우리 아가의 그 공개 수업에 가 보셨을 거예요. 가면 선생님이 뭘 보고 제일 먼저 딱 느낌을 받으시나요? 이거 보지 말고 얘기해보자. 딱 공개 수업에 갔어요. 우리 선생님이 뭐가 제일 먼저 보이세요? 미소. 저기 앤튼 선생님, 네. 뭐가 제일 먼저 보이세요? 일단 선생님이 뭐, 선생님 봤을 때 이미지? 이미지. 선생님, 이미지. 그렇죠. 그, 음, 지금 남의 편들도 있으시고, 혼자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연애는 한 번, 모태솔로 없으시죠, 아무도? 한 번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남자 볼 때 외모 안 본다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누구다 나는 외모 안 봐요. 능력만 봐요. 뭐 성격 봐요. 거짓말 하지 마. 사람은 누구나 보자마자 첫 이미지 3초 안에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제 강의 들으실 때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목소리 이거 다 보기 전에 이 3초 보고 뭐 느낌 빡 받으시잖아요. 아니세요? 똑같아요. 엄마들도 교실에 들어오는 순간 이 선생님이 처음에 어떤 이미지로 앞에 서 있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겠죠. 그날은 적어도 살짝 그 메이크업은 하고 가실 거잖아요. 최대한 예쁘게 가실 거. 예의예요. 손님을 불러놓고 예의지만 기본 중에 기본일 것 같지만 안 하는 분들 많아요. 아무리 교포고 미국 스타일이면 뭐예요? 진짜 민낯에 막 그냥 이렇게 막 이제 진짜 너무 웨스턴 스타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그 엄마들은 엄마예요. 아무리 개방적인 엄마라도 엄마는 우리 아이를 맡길 엄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신뢰성 필요할 거고요. 예쁘면 좋겠지만 우리 뭐 미스코리아 아니잖아요. 이미지 메이킹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미지 중요할 거고. 그 다음 또 보시는 거 있을까요? 타경희 선생님, 뭘 보세요? 선생님 잠깐만요. 이제 네. 말씀해 보세요. 아, 선생님의 그 말씀하는 톤이나 이런 목소리, 자신감 있어 보이나? 자신감 네. 너무 중요하죠. 네. 자신감이 있나 없나를 많이 보신대요, 엄마들이. 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음, 딱 수업에 들어갔는데 헬로부터나 엄마가 딱 들어왔는데 그 영어 선생님이 우리랑 눈도 안 마주쳐. 왔는지 쳐다보지도 않아. 땅만 음, 쳐다보고 있고 딴 데만 쳐다보고 있고 뭔가 피하는 듯한 이런 느낌 별로예요. 음, 눈 음, 인사라도 해주시고 왔느냐 웰컴 해주고 덤빌 테면 덤벼봐라 나 자신 있다 이런 뭔가 약간 포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선생님 음, 너무 잘하겠구나 혹은 아이들하고 관계 잘 맺어두셨네 분위기 너무 좋다 이런 거 보고 싶으실 거예요. 특히 수업 시작 전에는 인사 멘트에서 다 느껴지겠죠. 평소는 좀 소극적이고요. 뭐 목소리도 작고요. 컴한데요. 아니요. 엄마들이 왔을 때는 웰커밍 하는 것부터 공개 수업 시작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기분 좋게 맞아주시고 인사하셔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뭐 어때요? 잠깐인데 1초, 2초 인사하셔야 돼요. 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보통 준비사항 보지 말고 실전을 보면서 볼게요. 자, 얘기를 쭉 해볼게요, 선생님. 자신감은 소리내서 반복한 연습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게 음, 엄마들을 첫 대면을 해본 적이 없는 선생님들은 엄마가 처음 등장하잖아요. 긴장해요. 인사할 수가 없어요. 안 나온답니다. 인사하는 연습하세요. 거울 보시고 카메라 켜놓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인사할 때 좀 예뻐 보이는지 예쁘게 잘 들리는지 인사 연습도 하세요. 실제 그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이 인사 연습하시는 것처럼 그것도 연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업 연습, 공개 수업 계획안은 탄탄하게 잘 짜놨어요. 머릿속에 꽉 차 있어.
근데 그거를 리허설을 집에서든 어디서든 소리내어 연습해 보지 않으면 절대로 플루언트하게 수업 진행되지 않을 거예요. 이거 내가 100% 장담합니다. 꼭 소리내어서 연습하세요. 사람이 없어도 괜찮으니 내가 이 타이밍에 무슨 멘트를 어떻게 칠 거라는 걸 입 밖으로 내뱉어 봐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명확하고 심플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머릿속에 내가 이렇게만 해야지 했는데 엄마들 앞에서 설명을 난 하고 있었으나 아이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거 설명하느라 한참 걸려요. 디렉션을 주느라 애들이 이해하게 만드느라 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 그건 뭘로 가능하다? 연습을 통해서 선생님이 정리되어 있는 멘트로라야만 자신감 있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꼭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 애들 이름 모두 다 불러줘라는 거 아까 얘기했고요. 이 얘기예요. 손님 맞이부터가 공개 수업 시작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부터 눈 마주침 하시고 인사 맞아주시고 약간 시간이 좀 일찍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뒤에 가서 인사하시고 누구 어머니냐 물어보세요. 그래야 온 엄마들의 애들 이름은 불러줘야죠. 다 불러줄 필요 없잖아. 그 와서 누구의 엄마인지 또 애들이 오면 힌트를 줘요. 자기 엄마 맞다고 막 인사도 하고 손도 흔들고 막 인사한단 말이에요. 눈치껏 좀 센스 있게 누구 엄마인지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좀 하세요. 약간 여유 있게. 그리고서는 이제 시작 웰커밍을 하겠죠. 그다음 시작할 때 수업의 오프닝 멘트를 칠 때 아이들하고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뭐 오늘의 수업을 시작한다라면서 헬로우를 하시는데 아이들하고 평소에 하듯이 인사를 하지만 엄마들하고도 단체 인사하세요. 뭐다? 처음부터 엄마들도 내 수업에 온 사람들도 학생의 모드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헬로 인사할 때부터 손님이 아니라 엄마들도 오늘 내 학생이에요. 내 말 잘 들어. 헬로부터 같이 할 거야. 오케이? 자, 엄마 팀이 잘하나 아이들 팀이 우리 팀이 잘하나 다 같이 응원 한번 해. 뭐 서로 경쟁을 시키시던가 학생의 모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처음부터 딱 바꿔버리세요. 내가 리딩할 수 있는 자신감은 없는데요. 괜찮아요. 엄마들에게도 할 일을 주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박수를 치게 하든 칭찬을 하게 하든 엄마들이 할 일이 있고 나도 학생의 모드로 들어가서 이 수업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평가가 아니라 나도 약간 학생처럼 긴장해서 선생님 묻는 말에 대답도 하고 게임하고 싶으면 손도 들고 게임할 때 엄마 팀 아이들 팀 나누어서 두 팀이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가 있고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간단한 거 어려운 거 시키시면 안 되고 자 그다음 내가 할 질문과 활동의 1대1 피드백 전략 짜기 아까 초반에 얘기해 드렸던 거랑 같은 얘기예요. 계획안 짤 때부터 한 명 한 명 누구에게 관심 줄 기회를 줄 것인지 왜 한 번도 입번끝 안 하고 소극적인 아이는 헬로 인사할 때 How are you today? I'm good이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타이밍을 만드는 거 Yes, thank you라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1대1 피드백 전략작이었고요. 엄마들도 할 일이 있는 학생이다. 할 일을 줘라라는 거. 그 다음 이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죠. 나는 10분 정도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늘따라 아이들이 달라. 애들은요, 이중성이 있어요. 평소에 너무 잘하는 아이인데 엄마가 오면 흐트러지는 아이가 있고요. 평소에는 들어눕는 아이인데 엄마가 오면 세상 그런 모범생이 없어요. 이렇게 바뀌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내가 당황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온 날은 평소에 그 활동을 진행할 때 걸리는 시간보다 좀 짧게 끝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날보다.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평소에는 막 애들이 뭐 까르르 넘어가기도 하고 응원도 하고 싫어요. 막 장난도 치고 막 이랬는데 일체 장난도 없고 시키는 대로 축축축축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시간보다 좀 빨리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임 매니지먼트 할 때에도 백업 플랜처럼 뭔가 하나의 여유분 있는 활동 들고 가세요. 내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좀 시간이 빨리 끝나서 수업 시간보다 한 5분 빨리 마쳤다.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은 오늘 할 거 끝났으니까 끝. 이제 오늘 수업은 끝. 오늘 집에 빨리 가자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엄마는 50분에 대한 돈을 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45분 수업만 하고 5분은 빨리 보내잖아요. 피드백이 꼭 나와요.
왜 수업 시간 지키지 않느냐고. No. 정해진 수업 시간은 꼭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뭐 평소에 잘하던 노래를 하나 더 부르고 엔딩을 한다던가, 평소에 아이들이 잘하던 빨리 끝낼 수 있는 뭐 눈치 게임을 한다던가, 사이먼 세즈 게임으로 정리를 한다던가, 굿바이송 중에 좀 긴 굿바이송을 부른다던가, 뭔가 시간이 남았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거라는 백업 플랜도 하나 만드시고, 그다음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엄마를 데려갈 수 있는, 엄마랑 같이 참여시킬 수 있는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애들만 쳐다보세요. 절대로 엄마 쳐다보지 마세요. 엄마들을 보는 순간, 엄마의 시선이 느껴지는 순간 흔들려요. 너무너무 떨리시는 분들은 엄마 쳐다보지 마세요. 아이들만 쳐다보고 아이들만 집중해서 아이들의 반응만 끌어내겠다. 이거 하나면 돼요. 엄마들도 그걸 보러 온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떨린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정말 모르겠다. 블랙아웃이 됐다. 아이들만 쳐다보는 거예요. 급할 때 나의 치트키. 애들만 쳐다보고 애들만 믿는다. 그렇게 가시고요. 그다음 이거는 저는 꼭 하시라고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내 공개 수업은 삼각대 세우시고 뒤에서 찍으세요. 다음 공개 수업이나 다음 수업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내 기록을 영상으로 남겨둔 후에 직접 보세요. 이거는요,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는 것보다 내 수업을 내가 봤을 때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아, 계획한 대로 여기서 안 됐네? 누구누구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평소에는 잘하는 아이인데 엄마가 오면 이렇게 안 되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공개 수업을 할 때에는 구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를 위한 이밸류에이션도 같고요. 그 다음 공개 수업을 짜기 위한 전략으로 너무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그 스스로 평가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만드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그 공개 수업에 못 온 엄마들에게 공개 수업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날은 누구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내가 한 수업이기 때문에 못 온 엄마들에게는 그 아이들의 장면들을 캡처하시거나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엄마 궁금하거든요. 평소에 관리를 잘 하시고 계시더라도 다른 엄마들이 왔을 때 우리 아이가 내가 없어도 이렇게 잘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뭐죠? 엄마의 마음은 공감받길 바래요. 평가받고 뭐 아이들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걸 둘째 치고 내 마음과 선생님의 마음이 같길 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답답한 마음, 내 서운한 마음, 선생님께 이 유치원에 아이를 맡겼을 때 내가 바라는 내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는 게 엄마 마음이에요. 맞나요, 엄마들? 공감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랑 똑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엄마 선생님께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좀 부족하거나 아이가 힘들어하고 싫어하더라도 이만한 선생님이 없지. 내 편이거든요. 우리 편이거든. 그렇게 엄마를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사진들은 남겨뒀다가 못 온 엄마들에게 공유하시라. 다른 아이들은 뭐 가리더라도 주시고 내 평가형으로 써야 될 거니까 실제 실행될 때, 진행될 때는 이렇게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수업이 끝났어요. 공개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요. 자, 보통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시간에 쫓겨서 수업이 빨리 끝나고 나면 보내기 바빠요. 엔딩이 없어. 이런 거죠. 실컷 재밌는 쇼를 하고 발표회를 했는데 마지막 커튼콜을 받지 않고 다 보내요. 아니요. 행사를 했잖아요. 마지막 엔딩 멘트를 멋지게 준비하세요. 일부 뭐 10초든 5초든 괜찮아요. 사람이 확실한 시작과 끝이 있어야 끝나는 그 타이밍을 보고 박수 쳐줄 준비를 하거든요. 내가 준비한 4시간에 박수 받을 시간 스스로 만드세요. 이거 내가 내 손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분위기는 만들었지만 엄마들이 같이 박수 치고 이 분위기를 만들었잖아요. 이쁘고 아름답고 유종의 미를 거두었어. 설령 내가 수업 시간에 약간 실수를 했더라도 엄마의 잔상은 마지막 엔딩에 다 같이 잘했다 박수 치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굿잡 한 이게 남아요. 뭐죠? 마지막 느낌이 오늘 수업 좋았어. 괜찮았어. 내가 만들어주고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딩 멘트 열심히 준비해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일 수도 있고요. 제가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저는
오늘의 주인공은 아이들이라 생각한다. 엄마들이 와서 얼마나 긴장을 했겠느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들 하트 날려주세요. 이게 러블러브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큰 목소리 우리 아이들에게 큰 칭찬 박수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교육적인 선생님 같아요.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것 같고 실제 마음이시니까 엄마들이 우리 애들한테 박수 쳐주라고 하면 열심히 치십니다. 쳐요. 치고 나면 자 어머니 오늘 열심히 한 앞에 있는 정린 선생님 어땠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괜찮으셨나요? 앞으로 저도 힘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열심히 수업 준비하실 할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쳐달라고 합니다, 저는. 안 쳐주는 엄마가 있을까요? 쳐줘요. 다 쳐줘요. 열심히 해달라고 해주고 아이들도 뒤로 돌아보게 해서 엄마들에게 땡큐 알러뷰 날리게 해서 서로 인사하게 해서 엔딩 확실하게 하세요. 분위기를 좋게 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 이게 긍정적인 피드백 평가 요청하시라는 거고요. 공개 수업의 시작은 웰커밍부터였다면 공개 수업의 마무리는 굿바이까지예요. 보낼 때까지. 안녕히 가세요 할 때까지예요. 보통 방과 후 영어 수업, 그러니까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개 수업을 하나만 할 때도 있고요. 세 반 연달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때는 빨리 보내고 다음 반 들여오기 바쁘거든요. 뭐 그때는 시간 조절하셔서 보내시고 들어오고를 같이 하고 정신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안녕히 가시라. 평가 잘 부탁드린다. 좋은 서비스 받고 나면 좋은 평가 부탁드리는 것 또한 어렵지 않거든요. 삼성 서비스 이런 데 가셔서 서비스 잘해주고 나서는 만점, 고객 만점 부탁드린다 막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요구하세요.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다음 그렇게 하고 나면요. 이제 엄마들의 피드백도 오고 원장님, 교장 선생님들의 피드백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겠죠. 그거 한 번씩 다 읽어보시나요? 공개 수업이 끝나고 나면 방과 후 학교 선생님들께는 방과 후 부장 선생님이나 담당자, 코디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서는 이걸 잘 안 보여주세요. 그냥 혼자만 가지고 있거나 만족도 점수라는 걸 매겨놓고 아예 다 오픈하기도 하지만 디테일한 평가서를 잘 안 보여줘요. 그런데 보여달라고 요구하시면 웬만하면 다 보여주실 거예요. 제가 참고하고 싶다. 다음 내 수업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니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시고요. 그거 피드백을 체크하시면서 보면 알아요, 선생님. 무슨 말을 막 적어놓은 걸 보면 아, 누구 엄마겠지. 그날 온 이 엄마라는 것들이 매칭이 됩니다. 대부분. 너무 막 반짝반짝한 그 피드백 보여주신 분들은 누군지 대강 알아요. 그리고 욕 써놓은 엄마들도 표가 나요. 누구인지 대강.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서 학부모 관리에도 활용하실 거고, 그다음에 유치원 파견 가시는 분들은 꼭 끝나고 나면 원장님 담임 선생님께 엄마들 반응이 어땠는지 여쭤보시나요? 조금 일찍 가시거나 뭐 해서 내 수업에 대한 평가를 챙기세요. 강사 평가. 받아놓고 어떤 반응이 나왔고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피드백 계속 가야죠. 개선해야 되니까. 그 부분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그 공개 수업 끝나고 나서 학부모 관리하시는 방과 후 선생님들은 전화 상담 다 돌리시고 오셨던 분들이 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다 돌려보시면서 누구 어머니 오셔서 고마웠다. 다음에 또 오시라. 못 오신 분들께는 아쉬웠다. 다음에 보자 이러면서 다음을 약속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체크업해야 되는 리스트들을 한번 쭉 나열해서 말씀드려 봤어요. 그러면 이것